불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나선다. 똑똑하게 월세 살고 똑똑하게 전세 살자. 그리고 제대로 전세 월세 받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가장 부동산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정광주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첫 번째 주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전세 월세 똑똑하게 살자. 그래야 나도 나중에 똑똑하고 현명한 임대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오늘은 우선 임차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심지어 중요한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도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전쟁에 나설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적절한 보호 장비를 갖춰야 되고 상황에 맞는 무기를 구비해야 하고 사회 초년생의 첫 번째 이벤트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보호 장비가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주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왜 알아야 할까요? 그 답은 임대차 보호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바로 10조입니다. 강행 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이다 라고 하면 그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 이외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라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조항이 들어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2년 살고 2년 더 살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2년 살고 2년 더 계약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퇴거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특약이 임대차 보호법 10조 강행규정 위반이라서 1년 이하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1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 임차인에게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 1년 계약했으니까 1년만 살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편면적 강행규정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해드립니다. 10조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도 실무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조 2조에서는 목적과 적용 범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보장,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작년이죠.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인 매덕스가 한국 유학을 위해서 광화문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계약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값은 급상승했고요. 임대차 관련 법의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활은 4년이죠. 매덕스의 경우에는 2+2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자면 아들 매덕스는 유학생 신분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이 목적이고 아들 매덕스는 국민이 아니죠. 그렇다면 보호를 못 받겠죠. 네, 못 받습니다. 가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들 매덕스는 임대차 보호법에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임차주택에 전입했다면 전입 이후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꼭 해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덕스의 사례처럼 법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에서 적용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조의 적용 범위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적용하는데 매우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임차인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 2+2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조와 6조입니다. 4조, 임대차 기간 등 2년 미만 기간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6조, 계약의 갱신,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때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2+2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2+2에 해당하는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본인과 직계가족의 실거주 목적으로 2+2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2년 동안 유지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판단 기준까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3개월 환산 월차임 또는 2년간 초과 임대 수익 또는 임차인의 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기간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고려해서 4년 정도는 임대차 계약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대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항력이 유일하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이에요. 어느 정도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틀림없이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항력은 3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전입신고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추가하면 확정일자입니다. 3조를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등본이죠. 등기상 전부증명서에 기록사항을 기재하는 걸 말합니다. 등기사항 첨부증명서, 등기등본에 기록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그와 동일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3조의 2, 보증금 회수에 있어서 경매와 공매가 진행될 경우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대항력, 즉 제3자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꼭 전입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의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선순위 권리에 의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될 경우 내가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확정일자를 받아서 나보다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3조 대항력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입신고 시점에, 확정일자 시점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약간의 허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리할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권리 기준 시각은 이길 0시입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언제 해야 될까요? 정답은 ASAP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됩니다. 계약 체결하시고 바로 주민센터로 가세요. 잔금을 해야 실질적으로 인도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잔금을 맞춰야 입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하려는 주택이 공실 상태이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주소지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상에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집주인, 임대인은 다른 계약이나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이런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특약보다 계약하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이길 0시부터는 나의 권리가 인정이 되니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과거에 살던 주소지에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기존 전셋집에서 아직 돌려받을 전세금이 남아있다면 주소지를 빼오는 것은 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 상태가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제한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내용으로는 차임 증액을 했다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 증액 청구는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증액 비용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했다면 초과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부호가 나오는데요. 최우선 변제금을 말하는 것이고, 최우선 변제금의 크기는 나의 계약일 기준이 아니고 선순위 채권의 설정 기준일, 말소 기준 권리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 최우선 변제금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월세, 임차인으로서 주의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한 특약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저는 현장에서 소모성 품목의 수선은 임차인이 비용을 한다라고 명시해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구나 배터리, 샤워기 헤드나 호수, 각종 필터의 소모품, 이 부분은 전세, 월세를 망명하고 적용을 하는 편인데요. 임차인도 선량한 주의 의무, 관리 의무를 다 해야지 임대인에게 올바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관리 의무는 임차인에게도 부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또 임대인에게는 단연간 사용되는 품목,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이 수선하도록 특약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나 벽체 균열, 보일러, 그 다음에 수도 배관, 수전, 위생 도기, 타일, 환풍기, 방충망,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하도록 특약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특약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존속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희망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때 발생하는 중개 보수 및 재반 비용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저는 이 조항을 종종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임차인의 주거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조항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일까요?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일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조항은 임차인에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은 우상향했습니다. 1년 전의 월세보다 지금의 월세가 5만원, 10만원 차이가 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000만원, 2,000만원 더 올랐을 거고요. 동일한 조건이라뇨.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임차 목적물을 인계하고 퇴근하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큰 장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다시 쓰게 되면 존속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희망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때 발생하는 중개 보수 및 재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정도로 쓰면 공평할까요? 사실 그래도 공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2 계약 기간을 다시 한번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재산권 행사에 또 제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공평할까요? 답은 이 법을 잘 알고 정확하게 적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공평을 찾으려면 밤새 찾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 조금 가지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 꼼꼼하게 알아보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강의 진행하면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사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